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세월호 문제에서 좀 빠졌는데요. 오늘은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입니까? 예. LG U+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법 보조금을 이제 과다하게 뿌렸다. 이래서 이제 뭐 오늘부터 들어가고요. 예. 추석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는 SK텔레콤이 일주일간 영업 정지.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네. 예.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 중에 KT만 이번에 영업 정지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KT만 왜 웃나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영업 정지 기간 중이라고 해도 불법 보조금이 난무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과열 경쟁이 계속 빚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봄에는 2개 회사가 영업 정지고 1개 회사만 영업 정지가 아닌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 보면은 아주 대폭적인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기변하는 거하고 번호 이동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과열이 빚어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과열이 빚어질 것이라는 쪽은 이번 9월이 휴대폰 구입의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회사, 유통대리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행되면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이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시장 점유율을 바꾸려면은 9월밖에 기회가 없다. 아하.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9월과 10월에 갤럭시 노트 4와 아이폰 6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뭐 그 이전의 폰들, 주력 폰들을 재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네요. 예, 요 시기. 세 번째는 유통점들이 봄에 2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의 장려금 외에 예. 유통점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프로모션을 좀 세게 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시장 과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또 왜죠? 일종의 학습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LG U+가 오늘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면은 KT나 SKT가 LG 쪽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보조금을 풀면은 이게 이제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그 2012년 이후에 4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은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 KT 3, LG U+ 2라는 5대 3대2 구도가 깨지지 않더라. 돈만 들었지. 오히려 올 2분기에 영업 정지가 일어나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됐더라. 그런 학습 효과 때문 아니겠냐. 예. 유통점 관계자들도 버스폰이 이번에도 나오는 거 아니냐는 문의는 많은데 예. 본사 지침이나 분위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터넷 사이트들도 조용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이번에는 좀 조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권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가 사실은 이쪽 전문가시거든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어떻게 과열 경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을 걸로 보세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유 때문인데요. 뭔가요? 첫 번째는 원래 추석을 앞두고 추석 특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13년 지난해에 3분기 하루 평균 번호 이동이 23,000건 정도였습니다. 와, 하루예요. 예. 이게 뭐 하루 24,000건이 기준이거든요. 방통위가 과열 경쟁이 아니다 보는 기준인데, 예. 추석 연휴 기간 지난해는 27,000건으로 17%가 급증한. 아무래도 수입니다. 추석 때 선물로 뭐 효도폰도 좀 해드리고 아이들 선물도 해주는 삼촌도 네. 있고 이런 식일 테니까요. 두 번째는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까 그 얘기. 예. 그 시장 점유율 구도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제조회사들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거고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휴대폰 교체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휴대폰 교체 대기 수요 말이 어렵네요. 예, 그 방통위가 번호이동 과열로 평가하는 게 하루 24,000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월과 8월에는 하루 16,000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기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새 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기억나시죠?
갤럭시 S3 신제품이 17만원까지 떨어져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 2년이 됐습니다. 예. 휴대폰 약정이 끝나가니까. 아, 그때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출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첫날은 조용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주말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줄 200~300m 서는 이런 진풍경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근데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예. 이동통신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업정지 당하는 이 기간에 왜 KT만 웃는다는 말씀이세요? 추석 특수기간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영업 정지를 받기 때문에 비록 일주일씩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추석 특수에서 자유로운 KT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KT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KT 중견간부는 SKT가 원래 KT의 자회사에서 출발했는데 언제까지 주도적 사업자 지위를 SKT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 KT는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KT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 가만히 앉아서 가입자를 뺏기진 않겠죠. 그렇죠. 자기들도 뭐 LG유플러스는 대박 기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도 50%가 넘는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고객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KT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 구도를 점유율 구도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기대도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즈음해서 그 배경들, 흐름들 분석해 주셨어요.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